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작가로 살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림책 작가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느끼게 되는 한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그림책 작가로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림책 작가로서 좋은 점은 프리랜서의 장점과 또 작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선 프리랜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직장을 다니지 않는 만큼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죠.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프리랜서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특히 여행을 간다든지 또 평일에 어디든지 한가롭게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죠. 사람들로 붐비는 주말에는 미술관이나 관광지 또 핫플레이스 등에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림책 작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시간들을 조정해서 평일에도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에요. 작업하는 동안에는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죠. 출판사 편집부와 만나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메일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편안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만 맺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들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고독력도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인세 수입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그동안 쌓아온 작업물이 있고 책들이 꾸준히 판매가 된다면 과거의 작업물로 인해서 현재의 인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인세 수입이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도 있고 거의 들어오지 않는 작가님들도 있을 거예요. 작가들의 그 수입의 편차들은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 많든 적든 인세를 받게 되면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작업물이 쌓이고 출간된 책이 많아질수록 인세 수입이 증가하겠죠. 물론 인세 수입도 스테디셀러가 되지 않는 이상 영원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고 나면 책들이 잊혀지고 인세 수입이 점점 낮아지기도 하죠. 그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새로운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겠고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 새로운 책들을 기획해 나가야겠죠. 지금까지는 프리랜서의 장점과 같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전업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업 작가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초기 자금들을 많이 비축해 주신 분들이라면 프리랜서로 얼마간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시지 마시고 병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회사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그 프리랜서의 길이 마냥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살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음은 그림책 작가로서의 장점 중에 작가로서의 장점, 예술가로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바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누군가 읽어주고 공감해준다면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작가들이 꾸는 꿈일 수 있어요. 그림책은 그것을 아주 소중히 담아줄 수 있는 문화적인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오래오래 봐주고 깊이 있게 들어준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다섯 번째, 독자와 팬층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많던 적던 세상에 누군가가
내가 쓴 그림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 강연을 가거나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되다 보면 누군가 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사인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저를 기억하고 저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죠. 특히 그림책은 어린이 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그림책을 시작했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이 벌써 성인이 되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해요. 어릴 때 그림을 봤는데 매우 감명 깊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린 독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저의 그림과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뿌듯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6번째로는 그림책은 매우 글로벌한 매체라는 점입니다. 그림책은 국내 출판물 중에서 해외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분야죠. 왜냐하면 그림은 만국 공통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외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이 되게 되고 해외에 독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독자들이 또 SNS를 타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죠. 현재 국내 그림책들은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높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그림책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유럽과 영미권,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세계적으로 넓게 수출할 수 있는 그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출판 시장에서 많은 판매고를 올리게 된다면 그림책 작가들도 세계적인 작가들이 되고 멋진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7번째로는 그림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림책을 통해서 물론 강연을 하거나 공연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뮤지컬을 만들거나 연극이 되기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의 컨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점점 그림책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 그림책 작가로 산다는 것은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문명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인간의 삶의 가치와 지금 세대의 문화들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작품들은 인류 문명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죠. 비록 지금 대중들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겠죠.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듯이 작품의 운명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작품들이 출판사로부터 많은 거절을 당하고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지만 결국에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고전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죠.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들이 언젠가는 인류의 문화의 지층을 하나 더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좋은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저의 연필 드로잉 작업들은 그림책으로 묶여서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올해 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그림들이 어떻게 그림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에 다가가게 될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새로운 작업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드렸다면 다음 영상부터는 디지털 작업으로 그림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 우리 우리 너무 예쁘다. 응? 불도화 꽃보리, 불도화 꽃보리. 와우, 진짜 크죠? 와우. 보리 앉아. 아유, 말도 잘 듣지? 아유, 우리 보리 너무 예쁜데?